님들, 지금 이 순간 강남 아파트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지금 이야기 대충 듣고 넘기면 1년 뒤에 그때 왜 안 들었지 하면서 진짜 후회할 수 있어. 왜냐면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 폭증했거든. 역대급 매물이 지금 이 순간 법원 경매 시스템에 쏟아지고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남의 일로 넘겨. 경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채널 돌리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경매 시장에 깔려 있어. 상위 1%의 부자들은 지금 이 공포의 경매 시장에서 조용히 강남 아파트를 줍고 있고, 그들이 쓰는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딱 3가지만 알면 돼.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경매 시장에 역대급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지, 상위 1%가 쓰는 경매 낙찰 공식이 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지금 당장 어떻게 이 판에 진입할 수 있는지 전부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지금 경매 시장 상황부터 팩트로 정확하게 짚고 가자. 2026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월 1,847건을 기록했어. 이게 어느 정도냐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월 평균 경매 건수가 820건이었거든. 7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폭발한 거야. 특히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지역 경매 물건이 올해 들어서만 312건이야.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지. 왜 이렇게 경매 매물이 폭증했을까? 딱 3가지 원인이 겹쳐 터진 거야. 첫째,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역대급 고금리 시절에 빌린 대출이 지금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어. 당시 4, 5%대 고정금리로 묶어놨던 대출들이 2026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하는 거야. 연장이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둘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어. 스트레스 DSR이 뭐냐고? 내가 실제로 내는 이자뿐만 아니라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야. 쉽게 말해서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해도 갈아탈 방법이 없어. 버티다 결국 경매로 던지는 거야. 셋째,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얼어붙었어.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2023년 고점 대비 40% 이상 줄었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급매도 안 되고 결국 경매 시장으로 흘러오는 매물이 폭발하는 구조야.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이게 거꾸로 역대급 기회가 되는 이유가 있어.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불편한 진실이 있어. 대부분은 경매 시장이 무섭다, 복잡하다, 나 같은 일반인은 접근도 못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바로 상위 1%가 가장 좋아하는 착각이야. 일반인들이 겁먹고 빠져있는 동안 그들이 조용히 싹쓸이하거든. 현실은 이래. 법원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물건 조회하고 법원 가서 입찰서 쓰고 낙찰되면 잔금 치르는 거야. 공인중개사 통해서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절차가 더 투명해. 진짜 문제는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정보의 부재야. 어떤 물건을 봐야 하는지, 얼마에 써야 하는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이 3가지 공식만 알면 일반인도 충분히 강남 아파트를 시세 70% 이하에서 잡을 수 있어. 법원 경매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평균 78.3%야. 낙찰가율이 뭐냐고? 감정평가액, 그러니까 법원이 매긴 시세 대비 실제 낙찰된 가격 비율이야. 78.3%면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는 뜻이지. 시세보다 2억 2천을 싸게 산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강남구 특정 단지 낙찰 사례를 보면 1회 유찰 후 2회 입찰에서 감정가의 68%에 낙찰된 물건이 2026년 1분기에만 47건이야. 10억짜리가 6억 8천만 원에 팔린 거야. 이건 단순 통계가 아니야. 실제 거래 사례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비유하면 이래.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멀쩡한 샤넬 가방이 있는데 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정가 700만 원짜리를 당장 45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거야.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무너진 거지. 경매 시장이 바로 이 원리야. 집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법원이 강제로 파는 것뿐이거든.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회인지 더 명확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매 물건이 폭발했을 때 강남 아파트 낙찰가율이 65%까지 내려갔어. 그때 낙찰받은 물건들이 5년 뒤인 2014년에 어떻게 됐을까?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그 기간에 41% 올랐어.
6억에 낙찰받은 물건이 8억 5천이 된 거야. 그것도 감정가 대비 35% 싸게 산 물건이. 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일반인이 잘못 걸리면 전세금 날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무섭지 않냐고요? 이게 바로 경매를 무조건 위험하다고 오해해서 하는 소리야. 권리 분석이 뭐냐고? 그 집에 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빚이나 법적 권리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 법원에서 공개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 세 가지 서류만 제대로 읽으면 85%의 함정을 미리 다 걸러낼 수 있어. 나머지 15%는 법무사한테 10만 원짜리 검토 맡기면 끝이야. 실제로 경매 전문 변호사 출신이 운영하는 지지옥션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중 권리관계가 깔끔한 물건, 그러니까 소위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 전체의 약 73%야. 10건 중 7건은 일반인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거야. 자,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부자들이 경매에서 쓰는 공식이 뭔지 딱 정리해 줄게. 첫째, 그들은 절대 1회 입찰에서 낙찰받으려 하지 않아. 유찰을 기다려. 유찰이 뭐냐고? 경매에 아무도 안 나타나거나 최저가 이상 입찰자가 없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이때 최저 입찰가가 20%씩 내려가거든. 1회 유찰되면 최저가 80%, 2회 유찰되면 최저가 64%까지 내려가. 감정가 10억짜리가 2번 유찰되면 최저 입찰가가 6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야. KB증권 부동산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가 1.8회야. 그러니까 웬만한 물건은 한두 번 유찰되고 나서 팔린다는 거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최저가를 쫓지 않아. 1회 유찰 이후 물건을 노리거든. 둘째, 그들은 입지가 아니라 사연을 봐.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이혼,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사망. 이 세 가지 사연이 붙은 물건은 집주인 가족이 감정적으로 지쳐서 경쟁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물건이 오히려 권리관계가 깔끔한 경우가 많거든. 셋째, 그들은 명도를 두려워하지 않아. 명도가 뭐냐고? 낙찰 후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이야. 무조건 싸울 필요 없어. 이사비 2,300만 원을 제한하면 대부분 3, 4주 안에 해결돼. 법적으로도 낙찰자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평균 2, 3개월 안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거든. 과거 사례를 하나 더 볼게. 2013년에 강남구 대치동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번 유찰된 끝에 감정가 12억의 67%인 8억 4천만 원에 낙찰됐어. 당시 시세보다 4억 가까이 싸게 들어간 거야. 그 물건이 2020년에 22억에 팔렸어. 7년 만에 투자 원금 대비 173%의 수익이야.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24.7%야. 그래도 강남 아파트는 최소 10억이 넘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접근해요? 딱 이거야. 대부분 강남 경매라고 하면 현금 10억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경매는 낙찰가의 80%까지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해. 경락잔금 대출이 뭐냐고?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출이야.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한도가 높고 실행 속도도 빨라. 7억에 낙찰받은 아파트라면 실제로 내 돈 1억 4천만 원에 강남 아파트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리스크부터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게.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 첫째, 낙찰 후 하자 발생이야. 경매는 현황대로 취득이야. 집 내부 누수나 불법 증축이 있어도 법원이 보장 안 해줘. 이걸 막으려면 낙찰 전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가서 외관이라도 확인해야 해. 리스크 둘째, 명도 장기화야. 점유자가 끝까지 안 나가면 강제 집행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거든. 리스크 셋째, 시장 추가 하락이야. 낙찰받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더 빠지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 경매는 최소 3년 이상 보유 계획이 없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리스크 넷째, 입찰가 오버페이야. 경쟁이 붙으면 흥분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써버리는 경우가 나와 반드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선에서 칼같이 멈춰야 해. 리스크 다섯째, 세금 구조 미파악이야. 경매로 취득해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는 그대로 나와. 강남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크거든. 세후 수익률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무서운데요? 근데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워런 버핏이 투자의 핵심 원칙으로 항상 강조한 게 뭔지 알아?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야. 경매 시장은 이 공식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분야야. 일반인이 공포에 질려있는 지금 상위 1%는 조용히 그 공포의 물건을 시세 70%에 집어담고 있어. 국내 부동산 경매 전문가 이진수 변호사도 법원 경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어.
경매 시장에서 최고의 기회는 항상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에 찾아왔다. 2009년, 2013년, 2020년 모두 마찬가지였고 지금 2026년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말이야. 자, 그럼 앞으로 경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나눠서 계산해 볼게. 미국 연준이 2026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국내 한국은행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경우야.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내려오면서 실수요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해. 그럼 지금 쏟아지는 경매 매물이 소화되면서 낙찰가율이 다시 85% 이상으로 올라가. 지금 65에서 75%의 낙찰받은 물건은 그 자체로만 10에서 20%포인트 평가 차익이 생기는 거야. 강남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현재 감정가 15억 물건을 지금 10억 5천에 낙찰받으면 낙관 시나리오에서 3년 뒤 시세가 17, 18억까지 갈 수 있어. 낙찰 원가 대비 수익률이 62%에서 71%야.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황이야. 경매 물건은 계속 쏟아지지만 낙찰가율이 75에서 80% 박스권에서 횡보해. 이 경우에도 지금 70% 이하의 낙찰받은 물건은 즉시 5에서 10% 평가 차익이 생기고 3년 이상 보유 시 임대 수익으로 연 3에서 4% 수익이 꾸준히 들어와. 월세 기준으로 강남 84제곱미터는 월 350에서 400만 원이거든. 연 4,200에서 4,800만 원이야. 낙찰가 대비 연 4에서 4.5%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소비가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이 추가로 10에서 15% 더 빠지는 최악의 경우야. 그래도 지금 경매에서 감정가의 65% 이하의 낙찰받은 물건은 5년 이상 보유 시 손실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극히 낮아. 왜냐고? 강남 3구 아파트는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거든. 재건축 규제, 토지 면적 한계로 새 아파트가 나올 땅 자체가 없어. 공급이 막혀있는 한 가격이 반토막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래도 65% 낙찰가율 이하 물건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하방 방어선이 시세의 90% 수준에서 딱 잡혀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딱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맞춤 전략을 줄게. 이 유형이라면 지금이 역사적인 기회야. 지금 당장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물건 검색부터 시작해. 이미 1, 2회 유찰된 물건을 골라서 감정가 대비 65에서 70% 수준에서 입찰가를 책정해봐. 단, 절대로 한 물건에 전액을 넣지 마. 총 투자 예산의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둬. 명도 비용, 수리비, 예상치 못한 하자 처리 비용이 반드시 나오거든. 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니야.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까지가 진짜 비용이야. 현실적인 입찰 전략은 이래. 관심 물건을 최소 10건 이상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의 물건 2, 3개에 입찰해봐. 처음 낙찰에 성공하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다음 달 유찰된 물건을 다시 노려. 욕심 부리지 말고 3개월에 걸쳐 한 건을 착실하게 낙찰받는 게 목표야. 이 유형은 경락잔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낙찰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실제로는 2억짜리 물건도 현금 5천만 원의 진입이 가능해. 근데 강남 아파트 직접 낙찰은 금액 부담이 크니까 일단은 강남 3구 인접한 서울 동작구, 관악구, 광진구 같은 지역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해봐. 낙찰가 5, 6억대 물건으로 경매 경험을 한 건 쌓고 그 물건의 전세나 월세를 활용해서 자금을 불린 다음에 강남으로 넘어가는 단계별 전략이 훨씬 안전해. 6개월 단위로 목표를 잡아봐. 처음 6개월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조회하고 실제로 법정에 참관만 해도 충분한 공부가 돼. 다음 6개월에 실제 입찰 한번 해보는 거야.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할게. 이 상황에서 경매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아. 경매는 낙찰받고 나서도 잔금을 60에서 90일 안에 치러야 해. 이때 자금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날리고 낙찰도 취소돼. 최악의 경우 신용에도 타격이 와. 지금 이 유형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돈 대신 공부를 쌓아.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매주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관심 물건 3건씩 추적해봐.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얼마에서 결정되는지 패턴을 익히는 거야. 그리고 경매 임장,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직접 다녀봐. 비용 제로야. 이 공부가 나중에 종잣돈이 생겼을 때 당신을 가장 빠르게 낙찰시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 경매가 처음이라면 단독으로 뛰어드는 건 금물이야. 첫 번째 관문은 지식 확보야.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같은 경매 전문 플랫폼에서 무료 물건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봐. 월 3, 5만 원짜리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권리 분석 리포트를 전문가가 대신해줘. 처음 한두 건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직접 분석한 것과 비교해보면서 안목을 키워. 두 번째는 소액 물건부터 시작해. 경기도 수원, 인천 같은 지역에 2, 3억대 소형 아파트나 빌라 경매부터 경험해봐.
한 번 낙찰받아서 전월세 세팅하고 명도까지 끝내보면 강남 아파트 경매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해. 결론적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경매 투자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어. 한 번에 전부 쏟아붓는 것은 절대 금물이야. 전체 경매 예산의 25%씩 나눠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입찰하는 분할 전략이 핵심이야. 설령 첫 물건이 내 생각보다 안 좋게 풀려도 나머지 75%로 만회할 기회가 남아있어. 몰빵하면 한 번의 실수로 전부 나가거든. 자, 정리할게. 경매 시장은 늘 공포와 기회가 같은 얼굴로 온다. 2009년에도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끝났다며 외면했어. 그때 공포를 이기고 들어간 사람들이 5년 뒤에 2배 이상의 자산을 쥐고 나왔지. 지금 2026년도 정확히 그 장면의 반복이야. 서울 경매 건수 역대 3번째 폭증, 강남 낙찰가율 70% 아래로 추락. 이 공포의 숫자들이 거꾸로 역대급 기회의 신호가 되고 있어. 진짜 부자는 시장이 좋을 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남들이 눈물로 내놓은 물건을 공부로 무장하고 기다렸다가 조용히 집어드는 사람이야.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공포가 극에 달한 경매 시장. 바로 지금이 당신이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야. 경매 낙찰받는 날 아침이 두렵고 손이 떨리는 건 당연해. 근데 그 떨리는 손으로 입찰서를 낸 사람만이 3년 뒤 강남 아파트 열쇠를 쥐게 돼.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고, 더 뜯어보고 싶은 지역이나 물건 유형, 아니면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법원 경매 데이터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구독과 알림 설정 꾹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